압력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빨간색 잡음, 기본 잡음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소리가 나요. 그 부분이 어디냐? 이 부분 보이세요? 빨간색보다 그래프가 위에 올라와 있죠. 5000에서 7000 사이에 지금 누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필터를 소리가 잘 들리게 그렇게 바꿔놓은 상태에서 압력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소리가 아까는 차이가 있나요? 잡음이 좀 감소한 거. 잡음이 감소했죠. 계량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쪽은 큰 계량기고 한쪽은 작은 계량기고, 보통 건물에 이렇게 계량기가 두 개가 있는 것은 1층에 상가 계량기를 별도로 작은 거로 빼놔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1층 계량기를 잠궈 놓은 상태에서는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네요. 이거는 2층, 3층, 4층에 다른 세대에서 사용하고 있을 때 이렇게 계량기가 돌아가죠. 이거를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제 계량기가 멈추면은 1층 쪽의 계량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쭉 돌아가네요. 쭉쭉 계속 돌아갑니다. 한번 잠궈 볼게요. 1층 쪽을 잠그면은 멈추고, 그러면은 이 건물은 1층에 누수가 있다고 판명이 되는 거예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1층, 2층, 3층, 옥탑 4층까지 있는 건물이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요 1층 계량기에서 1층의 상가로 어디로 배관이 지나갔는지를 유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1층의 화장실 쪽으로 메인 수도 배관을 집어넣게 돼 있어요. 건물의 1층 화장실은 지금 이쪽에서 보시는 거에 정반대쪽, 대각선으로 정반대쪽에 화장실이 위치를 해 있어요. 그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바닥으로 배관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 사이, 실외기 있는 쪽 사이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 매트 기초에서는 매트 안쪽으로 보통은 집어넣지 않으니까 그거를 염두해서 누수 탐지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한 가지 특이사항은 외부에서 물이 셀 때 잘 새는 곳은 부동수전, 부동전이 있는 쪽에서 물이 잘 새니까 그쪽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계량기에서 쭉 와가지고 지금 이쪽 창문 보이는 쪽이 화장실로 알고 있고, 이쪽이네. 이쪽이 화장실로 알고 있고, 부동수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공사를 한번 흔적이 있네요. 아까 봤던 계량기는 저쪽에, 실외기를 넘어 저쪽에 있으니까 부동수전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저쪽에서 배관이 이쪽 실외기 있는 좁은 틈을 통해서 와가지고 이쪽 부동수전을 통해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화장실로 인입이 됐을 거라는 가정이 제일 커요. 첫 번째 아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1층 계량기에 컴프레셔를 물려놓고 외부 탐지를 진행을 할 거예요. 내부에서는 뭐 물이 흘러나오거나 그런다고는 없으니까 한번 누수 탐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가 도는 원인은 변기, 양변기 볼탑에서 물이 새서 계량기가 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직수 같은 경우는 양변기를 잠궈야 돼요. 양변기를 두 개 있는 거를 다 잠그고 계량기를 다시 확인을 해 봅니다. 양변기를 잠근 상태인데 계속 돌아갑니다. 이거는 내부의 누수가 아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외부의 라인에서 어디서 누수가 되는 겁니다. 작은 계량기, 상가 쪽 계량기에 컴프레서를 연결할 거고요. 반대편 건물 뒤쪽으로 가서 컴프레서를 제어를 하면서 누수 위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게요, 형님. 계량기가 두 개잖아요. 계량기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보통 상가 주택 같은 경우 이렇게 계량기를 두 개로 설치를 해요. 작은 거는 대부분의 1층만 써요. 별도로 달아놓은 거예요. 여기를 체크를 해보니까
요거를 짠 거 넣으면은 1층에 물이 안 돌아가. 그리고 메인 계량기도 돌아가질 않아. 그러면은 짠 거니까 안 돌아가니까 1층에 문제가 있는 거죠. 수도 요금이 5배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럼 1층만 검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중요한 거는 건물 구조를 딱 봤을 때 1층 계량기가 있으면은 1층 계량기에서 메인 배관이 1층에 어딘가로 들어가요. 어딘가로 들어가는 게 대부분 화장실로 들어가요. 이 건물의 화장실은 이쪽에 대각선으로 저쪽 반대쪽에 있거든요.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이 건물의 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메인 배관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건 건축을 할 때 보통 매트 기초라고 바닥을 평평하게 다져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설비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설비 작업을 할 때 매트 기초 위로 안 가고 매트 기초 옆으로 가요. 그래서 보통 이 건물의 옆면 쪽으로 쭉 가서 꺾어져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예요. 이쪽으로 갔을지 이쪽 앞으로 갔을지 그거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컴프레셔 넣고 압력 검사를 할 때 건물 외쪽 부분을 청음 검사를 진행을 해야죠. 이해가 되시죠? 요 정도 세는 거는 뭐 많이 세는 거니까 압력을 넣고 하면 압력도 잘 빠지고 소리도 잘 들릴 것 같아. 어려울 때는 뭐 가스를 넣어도 되는데 건물이 뭐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가스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청음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일단 소리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불을 놓고 얘만 잠궈도 안 돌아가겠네. 그리고 압력을 넣을 때 요거 가지고 압력을 넣을 거예요. 제가 이제 연결을 한 거고, 이게 20mm 짜리인데 압력을 요렇게 연결할 거예요. 계량기를 살짝 풀러가지고 여기 20mm 구찌가 맞거든요. 요 부분을 풀러서 15짜리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이 구찌는 이 형태에 따라서 편리하게 작업을 하면 돼요. 그리고 요 심도를 보면은 계량기가 있고 요 밑에서 내려가요. 계량기 통의 기본 사이즈가 있어. 기본 사이즈가 이거 지금 보이시는 거에서 한 70cm 정도는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배관이 여기서 한 70cm 정도 밑으로, 요 집 표면보다 한 1m 가량 더 이상 되게 밑으로 해가지고 이제 메인 배관이 쭉 지나가는 거죠. 이걸 한번 풀러서 여기다가 연결 한번 해볼게요. 계량기를 잠그고 요거 풀르고 살짝 돌리면 돌아가거든요.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네. 메인 배관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메인 배관이 이쪽에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PB 배관으로 그때 사용되는 배관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메인이라 그거를 죽이면은 안 되죠. 이쪽 1층에 물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거 도면에는 라인이 두 개로 나뉘어 있길래 절대 도면처럼 안 하고 그쵸? 두 개로 할 이유가 없어요.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괜히 또 시간이 더 들어가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연결 잘 되셨어요? 저쪽에 몽키 하나 또 있어요. 이제 연결을 잘 했습니다. 컴프레셔가 지금 위치가 요 계량기 옆에 있고, 저희가 보통 작업할 때는 저쪽 건물 뒤쪽에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무선 컴프레셔를 사용하면 이걸 가지고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작업할 때 이렇게 무선 제어기가 있으면은 작업하기가 너무나 편합니다. 요 중계기를, 지금 컴프레셔는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 한 10m, 15m 정도 떨어진 데 있고, 무선 중계기를 사각지대가 없는 이쪽에다 위치를 시키고, 그러면은 건물 뒤쪽에서도 작업이 가능하죠. 예,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컴프 압력값 1.99, 배관 압력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물을 한번 빼볼게요. 압력을 넣어서 물 나오죠? 압력을 지금 넣게 되면은 저쪽에서 물이 나옵니다. 한번 해볼게요. 예, 나오죠, 물이. 어이구. 물 나오는 양이 밀어냈을 때 물 양이 많지 않아. 그러면은 배관 길이가 길지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저쪽에서 이 사이드 쪽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되고 예측을 하는 게 가장 제일 편하지. 화장실로 들어가서 압력을 빼보겠습니다. 물이 많이 새니까 화장실 쪽에 드레인까지 다 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들어가서 확인할게요. 지금 컴프레셔가 건물 외부에 있는데도 무선 제어기를 통해서 드레인을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압력을 넣으면은 압력이 나오고, 압력을 4kg 이상 넣는데 압력이 너무 잘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력이 잘 빠질 때 컴프레셔가 멀다고 하면은 의심되는 위치에서 청음 작업을 하다가 압력을 확인하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편함이 있죠. 근데 무선 리모컨을 사용하게 되면은 겁나 편합니다. 야옹 야옹. 압력이 1.7까지 빠졌습니다. 압력 2.5. 외부 청음, 이거는 처음 써보시는 것 같아요. 요 가스켓이 있는 게 지금 차소리 많잖아요. 차소리 흡수가 안 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들어보시고 압력이 빠졌을 때 소리랑 넣었을 때 소리랑 의심가는 지점을 찾으면은 압력을 다 뺀 상태의 소리를 들어보고 다시 압력을 넣어서 들어보고 하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 사장님들이 지금 체험 중에 체험? 교육? 뭐라고 해요? 실습? 실습 중이에요. 실습 중. 구 대표님 찾으셨어요? 예. 말해주지 마. 예. 형님 또 찾아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가온 사장님도 찾으셨어요? 형님, 저쪽도 가서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저쪽. 형님도 오늘 일 없어요? 예. 다들 일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 가뭄에 콩나듯? 일하는 사람 나는 왜 이렇게 일이 많아? 반갑다. 너 잘나서 그렇지. 나는 왜 이렇게 일이 많아? 죽겠어. 좀 쉬고 싶어. 추석 전에도 못 쉬고 추석날 거의 한 이틀 쉬고 힘드네. 왜 돈을 줘? 왜 돈? 왜 돈을 줘? 이거 돈 거래하는 자. 왜? 삥 뜯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리다고 삥 그렇게 뜯으면은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지. 옛날 버릇 못 붙이신 거 아니야? 큰일 났네. 형님, 누수 탐지기가 필터가 있어요. 필터가. 제가 사운드 주파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압력이 없는 상태예요. 압력이 없는 상태. 없는 상태에서 저장을 해요. 지금 소리 나는 거 잡음을. 빨간색이 지금 압력이 없는 상태. 여기서 압력을 넣어볼게요. 압력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압력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빨간색 잡음, 기본 잡음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소리가 나요. 그 부분이 어디냐? 이 부분 보이세요? 빨간색보다 그래프가 위에 올라와 있죠. 5,000에서 7,000 사이에 지금 누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비를, 누수 탐지기 장비를 5,000에서 7,000이 잘 들릴 수 있게 세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세팅하는지 알려드릴게요. 5000에서 7000 소리 나니까 이쪽 부분에 필터를 이렇게 걸면은 이쪽 부분만 소리를 듣는 거야. 이거는 지금 시각적으로 보여지니까 이게 가능한데 요 형님 장비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5000에서 7000 쪽의 소리를 잘 들릴 수 있게 세팅을 하는 거. 세팅을 어떻게 하냐? 일단 이걸 압력을 빼고 압력을 다 빼면은 요것이 이제 또 그래프가 낮아져요. 밑으로 내려왔죠. 지금 이제 다 압력이 빠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 요 장비에 5000에서 7000을 어떻게 세팅하느냐? 여기 보면은 필터가 있어요. 타입 오브 필터 그리고 밴드위스. 요거를 보시고 요거를 조절 한번 해볼게요. 이제 다 필요 없고 압력이 없는 상태고 요거를 제가 조절해 볼게요. 조절했을 때 잘 안 보이네. 잘 보여? 화면을 같이. 요거를 조절했을 때 요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요쪽 부분에 소리가 잘 들릴 수 있게 요것이 필터를 조정하는 거예요. 요 장비에. 첫 번째 거보다 두 번째 필터를 하면은 5000에서 7000 사이 데시벨이 낮아져요. 이 기계의 특성이. 요거는 지금 요쪽 부분이 올라가네. 그쵸? 그러면은 필터 요 현장에서 들을 때는 요쪽 필터로 해놓고 듣는 게 더 잘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 가지고 소리 되네. 요거 프리퀀시 요 주파수 가지고 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요쪽 요렇게 해놓고 하면은 안 들리고 요렇게 해도 요쪽 고역대가 들리니까 요렇게 맞춰놓고 조금만 더 가게 해서 듣는 게 이 현장에서는 요 필터 세팅이 조금 그래도 소리를 제일 잘 들을 수 있는 세팅이에요. 형님이 다시 한번 요렇게 해놓고 요쪽 들었을 때 뭐 내내 비슷하고 했잖아. 요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예. 한번 이제 이거 빼고 한번 들어보시죠. 요 리모컨이 있습니다. 리모컨이 있고 리모컨을 들고 다니기 번거로우니까 요 프로그램 상태에서도 똑같이 리모컨이 있습니다. 써보고 싶으신 분 연락 주세요. 소리가 어때요? 필터를 소리가 잘 들리게 그렇게 바꿔놓은 상태에서 압력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소리가 아까는 차이가 있나요? 잡음이 좀 감소한 거. 잡음이 감소했죠. 그 필터를 잘 조절하셔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누수 탐지기도 이 필터의 값이 다 달라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프로원 것도 테스트해보고 쉐버린 것도 테스트해봤는데 필터를 조절하는 거 똑같은 제품 두 개 있어도 필터가 달라. 그래서 근데 그거를 그래프로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를 알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거를 아직까지 뭐 제공해 주는 제품은 없으니까 확실히 그렇게 하면 잡음이 줄어드니까 훨씬 더 위치를 찾기가 편한 거죠. 여기도 소리가 압력을 넣었을 때는 소리가 들리고 압력을 뺐을 때는 소리가 안 들리고 그것만 정확히 그 캐치를 하시면 돼요. 바닥면이 지금 되게 고르지 못하고 해가지고 비슷한 소리는 안 나는데 만약에 바닥면이 고르다 하면은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위치를 옮겨가면서 어디가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그거를 이제 체크하시면 됩니다. 한번 작업 한번 해보시죠. 더 들으실 거예요? 아니 네. 확실히 줄었네. 네? 확실히 줄어. 확실히 줄었죠. 어. 그 필터 기능 조절하는 게 되게 큰데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못해. 그냥 있는 필터에 놓고서만 들어가지고 누수를 찾기도 하고 못 찾기도 하고. 그냥 뭐 이게 디폴트 네, 요것만 가지고 이제 네, 처음 사용하고 모르는 사람은 네, 쓰니까 네. 디폴트 했을 때는 소리가 긴가민가 했는데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다가 소리가 잘 들리게 장비를 세팅하니까 확실히 잡음이 줄잖아. 유튜브 가게 유튜브가 나 좀 찍어줘. 누수 위치를 찾았습니다.
죽겠습니다. 몇 미터? 1미터? 1미터 한 30? 자세가 안 나오네, 자세가. 카메라 여기 좀 비춰줄 수 있어요? 이게 깨졌습니다, 부속이. 보이세요? 누가 했는지 이런 거 국산 안 쓰고 불량인 자재를 써가지고 누수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했어 이거? 손이 아픈데 테프론을 감기 위해서 손을 한번 풀러줘야 되네. 처음에 이거 쓰실 때 속에 빼가지고 한번 풀러줘야지 이렇게 잘 나옵니다. 처음 써봐가지고. 형님 요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러게. 구대표도 안 될 것 같은데. PB 발수 주세요. PB 발수. PB 슬리브랑 PB 파이프 좀 준비해 주세요. 아이고. 엉덩이에 쥐가 나네. 아유 힘듭니다. 힘들어. 누수가 이렇게 힘듭니다. 아유. 이거랑 잡을 데 없는 거 아니야? 이거랑 연결해 주면 돼요. 밑에 잡는 게 저기 지금 보니까 강관이 아니고 서스배관이네요. 압력 넣어주세요. 압력. 이렇게 발수 소켓 연결하고 이쪽에 소켓을 연결해서 기존 배관에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제 압력을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리모컨 쳐보세요. 압력을 4kg로 넣어놨습니다. 4kg. 아까 비누 거품 가지고 있어요? 수리 한 대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수리한 데가 이상이 없는지 비누 거품을 묻혀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압력도 4.2kg, 4.3kg 왔다 갔다 변함이 없네요. 누수 끝. 아휴 힘들다. 왜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 뭔가 배관에 물을 다 채웠습니다. 이제 계량기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체크를 하면 됩니다. 압력이 안 빠졌으니까 계량기도 안 돌아갈 거로 생각이 들어요. 예, 작은 계량기 숫자 안 바뀌고요. 큰 계량기 별침이 안 돌아가네요. 공사 잘 됐습니다. 오늘 누수 끝.